오늘 1000명? 그러게요. 1000명이 아니고 지금. 첫 자, 행복골프 진행을 맡고 있는 구달입니다. 뭐 하시죠? 뭐라고? 네, 모든 아무튼 선생님 하고 계시는 김원 선생님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제 올해 마지막이네요. 아니죠.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네, 이렇게 새해가 해야죠. 밝았네요. 그렇구나. 이게 1월 2일 날, 지금 저희는 연말에 찍고 있지만, 이 방송분이 아마 1월 2일 날 나갈 거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뭐죠? 무슨 해죠? 정유년이에요. 정유? 진짜 정윤이야. 그래서 병신년이 가고 정유라가 온다는. 이거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카페에 제가 시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한 4일 전에 올리신 걸로 네. 알고 카페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카페는 안 들어가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카페를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골프 허니라는 카페 이름으로 우리가 활동을 했었는데 김원의 행복 골프라는 카페를 새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쪽지를 다 전원에게 보낼 겁니다. 카페에는. 근데 이제 자주 안 들어오시고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카페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주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컨텐츠도 없겠죠, 별로.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낭만 자객은 뭐 댓글이 몇 개? 5,900. 댓글 다 옮겨가셔야 7,900. 되겠네요. 댓글 어떻게 그다음에 옮겨가지? 게시한 530개요. 그러니까 530개나 되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컨텐츠를 쌓아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부로 행복골프라는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그 김원의 행복골프 이런 게 참 쑥스러워서 쑥스럽잖아요. 이게 이름을 잘못 지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행복골프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사용자가 있어. 제가 김원과 구달의 행복골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그래서 그냥 김원의 행복골프로 일단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골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마음골프가 둘 다 보통 명사여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상표 등록도 안 되고 의정 등록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학교를 붙여도 마찬가지고. 셋 다 보통 명사니까. 그래요? 그런 건 의장이나 어떤 상표 등록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김원의 마음골프 학교, 뭐 김원의 마음골프 이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사든 카페든 팟캐스트든 우선은 그냥 김원의 행복골프, 뭐 행복골프 학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도 그러면 김원의 행복골프. 예, 우선 그렇게 해놓고 뭐 나중에 김원은 지우고 그냥 대문의 행복골프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또 뭐 회사 이름도 사실은 그냥 김원에는 작게 쓰든지 없애놓고 그냥 행복골프라고 얘기하면 뭐 그냥 유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카페는 만들어져 있나요? 이미 만들었고요. 조금 테스트 중이고 기본적인 메뉴를 일단 만들어 놨고요. 사실은 이제 이제까지 저희가 골프원이 카페 팟캐스트를 했던 것은 회사의 어떤 활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거의 구달하고 저 또 빨대 또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만들어갖고 회원들이 만들어 온 거지만 사실은 제가 어쨌든 회사에서 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구달도 그렇고 그런 활동의 일부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카페 소유나 또 카페 속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나 혹시 뭐 카페에서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실은 온전히 회사가 지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애매한 관계였죠. 또 회원들의 참여, 지금 이제 뭐 팟캐스트든지 아니면 카페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싶기는 하지만 또 그것도 애매한,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김원의 행복골프라고 하는 카페를 개설하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좀 굉장히 다른 운영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처음 하고 싶은 일은 카페에서 그동안 활동을 좀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카페가 돼야 되겠다 싶고요. 카페가 오픈이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공지글을 하나 올릴 텐데 신년 인사와 더불어서 이제까지 카페 활동 우리가 꽤 열심히 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카페가 좀 이런 모습으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쭉 받고 또 제가 몇몇 분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활동해 주시겠다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꾸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어떻게 이 카페를 좀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뭐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카페는 언제부터 검색이 되나요? 지금 검색이 안 일단 되는데. 1월 1일자로 바로 1월 오픈할 1일.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제 예, 검색이 이제 되겠네요.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미 카페는 오픈돼 있을 거고. 김원의 행복골프. 예, 아, 이름 김원과 구달의 행복골프 좋은데. 그렇죠. 구달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야 이제 뭐 독립된 개인이 됐지만 구달은 또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아직도 계속 이제 계속 소속이 마음골프 소속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인사로 새 인사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어쨌든 뭐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더라도 그냥 개요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4년 전에 이제 그 엠플로토라는 회사하고 네. 스크린 골프를 막 개발해 오고 있던 엠플로토라는 회사하고 마음골프가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골프 주식회사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합병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도 복잡한 이면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적인 결합은 사실은 티업이 그러니까 엠프로토라고 하는 당시 게임 만든 회사가 마음골프 학교를 인수합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마음골프 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운영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히 다 이제 그 티업에 소속된 어떤 걸로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내왔는데 하여튼 이게 티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스크린 골프. 저는 사실 이제 골프존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과 티업이 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룸형의 스크린 골프가 아닌 좀 다른 새로운 스크린 골프를 모색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제 사실은 티업과 합쳐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골프존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않고는 또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또 사실 이제 그동안 티업을 리드하고 있는 그 깍두기 투님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속 해온 분이잖아요. 게임하고 이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거점들을 스스로 만들고 일종의 그걸 프랜차이즈 형태로 묶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도 없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었고 또 일단 골프존하고 싸움이 딱 붙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하기에 뭐 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골프 학교라는 것은 어쨌든 컨텐츠 비즈니스인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당장 그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골프존과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뭘 해볼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매출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티업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팔면 뭐 어쨌든 매출이 막 뛰고 그러니까 이 마음골프 학교나 이 컨텐츠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컨텐츠 비즈니스가 갖는 포션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되고 개발 인력도 많지 않고 뭐 구달도 있지만 거의 1인 3역을 하면서 구달도 붙들려 들어온 거지. 밖에 있다가 막 모자르니까 이제 와서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길거리 납치당했죠. 네,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깍두기 투님이 SOS를 때려가지고 이제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어쨌든 이게 좀 성격이 다른 비즈니스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이제
2016년에 이걸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분리하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분리를 하면서 마음골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하여튼 조건과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러려면 또 상당한 비용을 또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마음골프라는 브랜드를 놓고, 왜냐면 기존의 티업도 마음골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그럼 그걸 또 다 바꾸고 해야 되는 작업이 제가 나와서 이게 새롭게 뭘 하는 것보다 이쪽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일의 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일단 제가 독립해서 새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거치면서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 12월 중순 정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사전 공지를 못하고 하여튼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제가 보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뭘 옮겨 탄다는 게 그렇게 간단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귀찮으시더라도 카페를 좀 가입을 하셔서, 또 그동안에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카페를 그동안 가입 안 하셨던 분들도 다들 이제 어차피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함께 새로운 골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것 같아. 뭐 수견 예. 약간 뭐라 그래, 기분이 약간 묘합니다, 이게.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기도 하면서 그렇죠. 기존의 것들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래서 네.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뭐 선생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선생님 응원하실 거예요. 제가 연말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서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올렸더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지금 이제 촬영, 그러니까 1회분, 첫 회분 촬영을 끝내고 나면 저는 사실 그 마음골프라는 브랜드와의 이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제가 만든 이름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제가 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들판에 홀로 설 수밖에 없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2017년에 좀 풀어가려고 하는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되지 않겠어요? 기대합니다. 뭐 어떻게 잠깐 쉬었다가 네. 이제 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럼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야, 1화, 2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똥 얘기하던 생각이 난다. 1화. 민수 효과. 민수 효과. 민수 효과 생각납니다. 라디오로 하던 민수 효과. 잠시 고민했었어, 내가. 왜요? 다른 똥 얘기 없나?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없었던 거야. 다 했던 거야. 똥 아니어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 민수 효과를. 예, 아무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는 그래서 이제 왜 카페를 이사하게 됐는지. 아까가 아니라 전회에서. 네, 전회.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없어요. 1월 3일이야, 지금. 1월 3일입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 금방 늙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네, 저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해는 이제 왜 카페를 옮기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네. 얘기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럼 이제 새 출발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새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하려고요. 네. 네? 네, 하죠. 네. 하세요.
마음골프 학교를 시작하고서 뭐 어느 한 해 마음이 편한 날이 별로 없긴 했는데 2016년은 진짜 괴로웠어요. 되게 괴로웠어요. 바쁘고 힘드셨죠? 하여튼 이제 이걸 학교를 좀 분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분리해서 과연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분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래서 학교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학교도 좀 학생들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분리는 하는데 그 모양새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사실은 뭐 외부에 투자도 받고 어쩌고 하려 그러면 외형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약간 그 좀 뭐랄까 육체적으로 좀 오버한 측면도 있고 레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골프학교 10년을 돌아보면 학교가 잘 된다는 것은 제가 죽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뭐 강의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막 8개, 10개 제일 많이 했을 땐 14개 강의까지 했던 것 같아요. 2시간 풀로. 한 번 하시면 2시간씩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한 기술을 끝내고 나면 제가 막 뻗어버리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연세에 비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분리를 해서 어떤 전망을 가질까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몸은 뭐 굉장히 고달프도록 바쁜데 야 이게 뭐 방법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시리아 좌절에 빠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했잖아요, 제가. 마음골프학교 10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몇몇 가까운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골프를 10년을 꼬박 가리키고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레슨을 막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금방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 저한테 레슨을 받는 분한테는 뭐 얼렁뚱땅 뭐 넘어가긴 했지만 어떤 분은 심지어 저한테 아니 선생님 왜 화를 내세요? 옛날에 초창기에 내가 지금 이름도 안 잊어먹는다. 박응식이라고 1기인가 2기 정도 되는 친구인데 엄청 몸치예요. 이 중에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 존모 씨 뭐 비슷하지 않나요? 폼은 존모 씨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붙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씨름을 하고 이제 막 이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둘이서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지 공담도. 그래가지고 둘이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걔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선생님 그러시다 성격 버리시겠어요. 그런데도 가리키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가리키면서 굉장히 뭐 하여간 제 나이에 비해 어쨌든 굉장히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 가리키는 일이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 가리키는 쪽으로 또 남들도 나처럼 가리키는 쪽으로 머리도 돌아가고 생각도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 밑에서 일하던 이제 다른 그 프로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내면에서 우러나서 막 재밌어가지고 막 또 뭐 안 되다 막 씨름하다가 뭔가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희열이 느껴지고 막 그러지 못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잘 짜증도 나고 야단도 많이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뭐 내가 짜증을 내고 이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물음에 가서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전에 팟캐스트 같은 데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골프의 대중화라고 하는 어떤 대의 명분 같은 게 저를 설득할 대의 명분이 없었다면 제가 골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이제 골프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왕창 말아먹고 집안에 이제 숟가락 하나 남아있을 상태에서 다시 어쨌든 생계형 레슨을 어쨌든 하게 되고 그랬는데 뭘 하고 살아가지라고 할 때 이제 스크린 골프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치는 탤런트와 또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만나면 내가 그토록 어쨌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골프라는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우리 애들까지 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근데 내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한 5,000명 정도를 가리키고 또 이것도 뭐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는 앞으로 5년 더 해봐야 10년에 5,000명 했으니까 앞으로 5년 더 하면 2,000명 정도 더 가르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꿈꾸던 세상인가. 그래서 사실은 한 10월 말, 뭐 11월 초 이렇게 되면서는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골프? 그만해야 되겠다. 골프 자체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 짓고 살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거제도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맨날 우리 어머니가 깎으라고 와서 절이나 지켜라 이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고민까지 이르렀었는데 하여튼 회사를 분리해내야 된다는 생각, 그 절박함, 또 야 이게 도대체 뭐가 길이 있느냐. 근데 그 벼랑 끝에 서니까 뭔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뭘 하려고 했던가. 내가 꿈꾸는 게 뭔가. 어디 답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빌드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립한다면 무엇이 문제였고 새롭게 도전한다면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도전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동안 해왔던 마음 골프라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때까지 그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왔던 마음 골프 학교라는 걸 내려놓자고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 물론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이게 사업적인 모습으로 되려고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와 노력이 드는 거겠죠. 근데 이제 큰 방향은 제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누군가 초보자가 글을 하나 올려요. 그럼 막 댓글이 막 50개씩 막 달린다는 거죠. 거기다 그 속에서 또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카페에서는 자연스러운,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거기에 이제 막 초보자가 뭐가 안 돼요. 뭐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올라오면 막 댓글이 엄청 달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욕구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한다. 게임을 한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이러면 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져 왔잖아요. 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또 공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어떤 배우는 즐거움, 또 가르치는 즐거움, 누군가를.
그런 즐거움 속에 인간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존의 눈물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하여간 그 원시 부족적인 어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요. 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예. 막 배우고 재밌어하고 깔깔거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보면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은 서열이 잘 안 정해져요. 가르쳐주고 싶은데도. 그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뭘 좀 깨닫고 아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그럼 뭐 쟤는 뭐 나보다 얼마나 더 잘한다고 저런 걸 가르치려고 들지? 굉장히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운동에 이르러서는 그 서열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면 그러니까 알죠. 이제 예. 딱 보면 알죠. 하수. 예. 그러니까 치는 것만 딱 봐도 쟨 하수. 스코어 봐도 하수. 그러니까 서열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구 같은 거는 좀 덜하죠. 그거는 그냥 단체, 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니까, 예. 그러니까 유독 골프에 이르러서는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 백타 치는 사람이 막 백치타 치는 사람을 가리키고 시작한 지 막 한 달도 안 되는 사람이 갓 시작한 사람을 가르치고 들고 그런 게 왜 어디 가면 왜 그 골프 연습장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프로 아니면 레슨 하지 마시오 뭐 이런 그렇죠. 거 써놨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그렇게 써놓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 골프를 해보면 막 아침에 와서 보면 사람 많이 없을 때 보면 막 내가 보기에는 중환자가 중환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이 막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이게 골프에 이르러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어떤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좀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이제 제가 이 생각에 반전을 가지게 된 하나의 단초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 그래서 막 기존에 나와 있는 앱들을 막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골프 아니어도 세상에 다양한 앱들을 막 이렇게 뒤져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습, 그러니까 함께 어떤 배우고 가르치는 걸 공유하는 어떤 학습, 이런 게 없을까? 유사한 게 없을까?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걸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강의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테드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네. 그죠? 유명한 강의, 막 자기 재능 기부해가지고 자기가 강의하고 그걸 막 세상에 수많은 사람. 일방향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제자는 또 누군가의 선생일 수 있고 이 선생은 또 누군가의 제자일 수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막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또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관계들. 아까 검심님이 오셔서 둘이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담화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치는데 근데 한 100타나 뭐 120타 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예.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선문답 같은 답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너무 멀리 있는 그냥 거. 빈승이 열심히 해. 뭐라고 해줄 얘기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로 보면 이제 나라라가 서 팀장을 가리키잖아요. 야,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니 얘는 얘를 싸부라 그래요. 진짜예요? 싸부님 그러고 키도 이만한 잘못 애가. 고르셨는데? 근데 그 결과 물론 이제 메인 사브가 나라라고 사브가 에헤라예요. 라들이 가리키나 봐. 그러네. 라들이 가리키나 봐.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성과는 뭐냐면 서 팀장이 6언더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신 거예요? 스크린에서. 아무리 스크린이지만 식스언더가 쉬운가요? 구단해봤지. 그 저도 정도는. 라베가 식스언더인데 스크린에서 동급이네. 제가 라베가 1, 2 한번 거예요. 하시죠. 1, 2 한번 하시죠. 1, 2.
구력이 얼마 차이 나는 거야? 구력은 의미 없어. 근데 둘이서 내가 보면 둘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뭘 열심히 따라라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가르쳐 뭐라고 이럴 때 이러고 이렇게 막 가르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은 꼭 이 사람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려운 점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보다 조금 앞서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또 그 사람 아픈 심정을 알아서. 왜냐면 저는 있잖아요. 백타를 거쳐온 지가 아득하잖아요. 거의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다른 일반적인 프로들에 비해서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어떤 과정을 제가 밟아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아마추어들의 심정을 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10년 레슨을 지탱해 준 하나의 에너지였던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서 팀장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 딱 어떤 대답 받느냐 하면 대충 해. 대충 해. 그 다음에 극이야. 그런 대답이.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네 몸으로 움직여서 너 스스로 깨닫는 것만한 깨달음이 없을 거라는 거의 도 닦는 것 같은 네, 너무 멀리 있는 대답을 이게 대답이 자꾸 나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좋은 선생으로서 여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라 선생님도 괜찮네요. 아니, 훌륭하잖아요. 조금 더 잘 치는.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 더. 네, 조금 잘 치는. 잘 고르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앱을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 혹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는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남미에 이제 해방운동을 하던 그런 소위 이제 운동권 좌파 교육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배우면서 가르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과 학생이라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선생이고 서로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그 어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교육학자인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책을 공부하고 이제 막 할 때 저도 수유리에서 이제 야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가리키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파울로 프레이리의 생각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반 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의 이제 자본주의적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발전을 뭐라고 그 사람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르침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분석해요. 의료도 마찬가지죠. 의료도 이제 어떤 전문적 기술의 독점.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 거기 전문적인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고 그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거죠, 이게. 의료 행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딱 그렇잖아요. 의대 나와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 그렇지 않고 그 라이센스를 못 따고 의료 행위를 하면 사이비 돌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면 전문가, 변호사.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사실은 고시촌에서 연락 공부하다 사실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도는 분들이 하면 훨씬 더 법률적으로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면 로커, 브로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걸 독점하고 어떤 사회 지배적 어떤 구조를 같이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교사 아닌 자, 뭐 프로도 뭐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 아니면 야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불과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게 미신이다 뭐 불법 의료행위다 하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다 자체 해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그 다음에 배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동네에서 그냥 좀 많이 하는 할아버지가 서당을 차려가지고 그냥 가르치시고 뭐 이런 속에서 자체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세계, 그러니까 상식적인 세계 예를 들어서 골프는 프로가 가르쳐야 돼. 의료인은 의사만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적인 뭐만 해야 돼. 뭐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 그게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고 어떤 자본주의적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배움과 가르침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골프에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제가 이제 골프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또 뭐 자기 합리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또 다른 10년을 이 골프와 더불어 살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핑계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골프를 들여다보니까 골프만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소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축구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 경기고. 그 다음에 개인 경기라고 하는 배드민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골프라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개인 운동이라고 하는 특성, 그 다음에 아주 손쉽게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속에서의 어떤 배움과 가르침의 어떤 연쇄가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다시 카페를 들여다보니까 이미 우리의 카페 속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저만 못 본 거고, 제가 주의 깊게 못 본 거고, 마음 골프 학교라고 하는 구조는, 그러니까 늘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마음 골프 학교하고 이제 카페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마음 골프 학교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은 카페에 와 있지 않아요. 뭔가 어색해.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여긴 정규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고 카페에서 노는 사람들은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러고 이제 어울려 놀아요. 근데 어울려 노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부인을 소개해서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마음골프학교 졸업생이 5,000명 정도 되는데 카페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200명? 그만큼 안 그죠? 될걸요? 그 차이는 전 이런 거라고 봐요. 여기서는 카페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돕는 어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도 물론 이제 초보자들하고 너무 라운드를 시키고 섞어 놓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노는 분들이 계시죠. 싱글즈 모임이라고. 좀 잘 치는 사람들끼리 좀 쳐보자.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골프원이 원래라든지 빈소유라든지 또 여러 어떤 모임들에 보면 기꺼이 초보자들을 끌어안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애써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게 어떤 페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골프 학교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 이렇게 저라고 이런 거죠.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고 이런 어떤 일방적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화다. 이건 어쨌든 가르침이 독점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인 것이고 학생들은 다 저만 쳐다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아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가르치는 것과 다른 선생님 가르치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쪽.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골프의 미래를 내가 그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해갈 골프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쪽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골프의 미래를 내가 그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해갈 골프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쪽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런 계속 아 하시네요. 방향은 잡혔어요. 아, 그 속에 키가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골프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의 요체가 뭔가. 골프의 대중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친다고 대중화는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대중화는 아니고,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서로의 어떤 새로운 문화로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좀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적 어떤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것 자체가 좀 확장성을 담보할 때 저는 대중화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대중화인데 그게 배움과 가르침의 어떤 연쇄가 일어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 할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마음골프 학교를 했던 것들을 찬찬히 되돌아봤어요. 뭘까? 마음골프 학교, 김헌의 어떤 골프 생각의 정수를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뭐 이걸 글로 쓰니까 뭐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컬럼도 엄청 썼고, 또 책도 뭐 5권이나 냈고, 그냥 주저리 뭐 하여간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엄청 많고, 많이 하셨어요. 그걸 줄이고 요약하면 뭘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여간 줄여봤어요. 계속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건 나 아니어도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빼고 보니까 하나는 스윙을 보면 안 되고 골프 라이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골프 라이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가 이제 그러고서 제가 되돌아보면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레슨을 좀 해달라고, 뭐가 선생님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뭔가, 그거는 제가 그랬다면 전 세계의 레슨 프로가 다 느꼈을 문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꼭 프로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나라라한테 누군가가 뭔가를 좀 고쳐달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주면서도 느꼈을 답답함,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이건 아주 지엽적인 현상이잖아요. 끝에 있는 최말단의 현상으로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대기를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 끝에서의 어떤 변화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 네가 그랬니? 채찍을 이렇게 휘두르면, 채찍을 한 3m 되는 걸 휘두르잖아요. 이렇게 휘두르다가 딱 이렇게 치면 저 끝에서의 속도는 거의 마하에 가깝게 나온대요. 음속에 가깝게 속도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빠른가요? 네. 순간적으로 나오는 속도는 그렇다. 자신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이렇게 아주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슬라이스가 너무 나와서 제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의 골프 라이프 속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연습을 게을리 했거나, 또 뭐 몸이 굳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거나, 또 뭐 하여튼 뭐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거나, 뭔가 잠을 못 잤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하여튼 골프 라이프 속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나? 그러니까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골프 내공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90%는 섭생으로 해결된다. 예방도 되고 해결도 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편히 놀고. 쉬고 예. 잘 놀고 잘 하면 많은 부분이 자연 치유된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치유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스윙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도 인간의 병, 그러니까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얘 자체가 해결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0%의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골프 라이프를 잘 영위하면 얘는 스스로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90% 가까이. 자, 그럼 나머지 10%의 병증은 뭐냐? 10%의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약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은 도구다. 도구는 뭐냐면 연습 도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어쨌든 연습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레슨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자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다. 이걸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요즘에 그 어떤 SNS로 얘기하면 이쪽은 이제 팔로잉 하는 거고 팔로우고 이런 거겠죠. 내가 이쪽이 팔로우하는 거고 나는 얘를 팔로잉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광범위하게 중층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여간 가지를 쳐가면서 뭐 이렇게도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다면 좋은 학습과 지도 혹은 안내 뭐 그것이 무엇이든 코칭이든 티칭이든 뭐가 되려면 제가 보기엔 서로가 서로의 골프 라이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라이프를 보기만 해도 우린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일단 이게 누군가 조언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 골프 라이프를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일단 쉽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 있는 건 인스타처럼 나의 타임라인에서 페북처럼 내가 나의 페북을 관리하는 것처럼 타임라인 속에 계속 나의 골프 라이프를 뭔가 기록하고 남기고 연습했어요, 빈스윙했어요, 라운드 했어요, 스크린 했어요, 뭐 메타 쳤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나와서 쌓을 수 있다면 일단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굉장히 커질 거다. 첫 번째는 이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한해역 접근처럼 내 스스로 내 골프 라이프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자기가 왜 이렇게 슬라이스가 안 나지 그러고 직걸 이렇게 들여다봐. 아유, 이 새끼야, 연습 안 했잖아. 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한 달 동안. 일단 많은 부분을 치유할 또, 두 번째,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팔로잉하고, 이 사람도 팔로잉하고, 이렇게 팔로잉, 여러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스타에 보면, 아니면 내가 페북 같은 활동들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팔로잉 한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사진이 좋아서. 이 사람은 글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뭔가 이 사람의 활동이 재밌어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스승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얘 라이프를 이렇게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껏 이 사람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 골프 망가질 거야. 너 그렇게 막, 지금, 질러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 골프가 망가질 거야. 그 다음에 뭘 너무 안 하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이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너무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겠죠. 저는 그 속에서 그냥 서로 골프 라이프를 들여다보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 속에서 90%의 병은 스스로 혹은 어떤 별것 아닌 도구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병증이 생겼어요. 병증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레슨들은 도구를 중심으로 서로 공유하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적질하면 안 된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제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분들은 그런 얘기 아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면 그걸 생각하게 된다니까. 자꾸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현저히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한 2개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막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샷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를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질이 최악의 레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적질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줄 거냐. 도구를 사용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엎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많이 하잖아요. 앞에다 티슈박스 같은 거 놔주잖아요. 벽 보고 하던가. 벽 보고 하던가 아니면 티슈박스 하나만 놔주면 설명할 거 없잖아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러면 이걸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은 설명하면 안 된다. 몸으로 느끼게. 반복을 통해서 자기 몸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구는 뭐냐면 반복을 돕는 도구죠. 반복을 돕는 도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뭔가를 공유하면, 자, 우리는 골프 라이프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해도 90%의 병은 해결될 텐데, 정 안 되는 어떤 10%의 것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자. 더불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도구다. 이게 약이다.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면, 얼마나 연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라면, 내가 좋은 팔로잉이라면, 야, 요거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2달 연습하면, 아니면 한 20일 연습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약 먹었어? 식후 30분 후에 매일 먹으라 그랬는데 너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주는 선생. 그게 좋은 의사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약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 약의 구조를 보면 한방에서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 그 당귀, 뭐 대추, 또 약방의 감초, 뭐 인삼, 뭐 어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상적으로 쓰는 약재의 수는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 그런데 처방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얘랑 먹고, 어떨 때는 얘랑. 저는 이 구조에서 굉장한 힌트가 있더라는 거죠. 굉장한 힌트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한 2달째 계속,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골프 스윙 도구, 골프 연습 도구를 계속 이미지로 해가지고 쫙 계속 훑고 있어요. 없어. 뭐가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야구, 그러니까 묵직한 채를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 건 그게 야구 배트 형태도 있고, 뭐 앞에 금속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베레볼 모양이 다 뭐 있죠. 바람개비 근데 원리는 한 있고. 가지인 거잖아. 아, 대추가 뭐 한국에 나는 대추, 미국에 나는 대추, 큰 대추, 작은 대추 많지만, 그건 대추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연습 도구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은데, 종수는 몇 개 없더라는 거야. 카테고리는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낭창거리는 거. 뭐 이거지. 그럼 다죠. 뭐. 그 별거 없어요. 깔끔 그 다음에 스윙하는 뭐, 거. 붙들어주는 거, 매주는 거, 앞에 가이드 놔주는 거, 그거 스틱으로 하든지, 뭐, 뭘로 하든지. 하여간 뭔가를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몸의 동작을 제한하기 위한 몇 가지 조 근데 사실은 그 제한은 뭐 상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 밴드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꾸 뭐 이 다리하고 여기를 묶고 뭐 이런 난리를 부리지만 사실은 끈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끈. 끈 하나 있으면 되죠. 묶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품으로 만들려니까 뭐 만들고 뭐 포장도 하지만 사실은 가벼운 거, 낭창거리는 거, 묵직한 거, 그 다음에 끈, 뭐 이런 거잖아. 별게 없어. 그 다음에 가이드 하기 위해서 놔주는 뭐 티슈 박스 같은 거 제일 좋은데,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간단히 휴대할 수 있게 뭘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거밖에는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책받침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엎어 들어오는 놈은 여기다 놔주고 팔로가 밀려나가는 놈은 여기다 놔주고 별게 없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약을 필수 상비약 9가지, 보조약 9가지, 뭐 이 정도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전부 다야, 전부 다. 전부 다. 그럼 9가지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 쉽잖아. 내가 보기엔 한 5가지 정도면, 하여튼 뭐, 여기 이게 제가 18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18홀이잖아. 그러니까 9가지 정도면 충분할 거다 생각이 들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약을 만들어. 그냥 제가. 약을 만들어. 그럼 이 약과 우리가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는 연세 속에서, 자, 골프 라이프를 들여다보면서 서로 조언하고, 방향 잡아주고 하면서 하면 90%는 치료될 거고, 그 다음에 정 안 돼. 그냥 말로 라이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쟤는 정말 스윙을 교정해줘야 되겠어. 왜냐면 계속 엎어져서 들어오면 그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병이 든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엎어져서 들어와서 계속 그쪽으로 가면 언더파도 치죠.
그렇죠. 근데 계속 글로 안 가죠. 근데 이제 그게 급성병인 경우. 저는 만성병은 별로 고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몸을 상하지 않는 한.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미 일관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골프에 있어서 만성병은 저는 몸을 상할 스윙이 아니라면 존 선수 스윙은 좀 고치긴 해야 돼. 어디 가셨네요. 어디 갔네. 없으니까 고쳐지긴 내가 갔네. 하나요? 아니, 왜냐면 고집시기.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굉장히 거리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저렇게 스윙을 하는 거.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니스로도 안 되나요? 어? 제니스로도 안 되나요? 요즘 거리 늘으셨던데. 돈으로 없더라고요. 이제 반짝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반짝. 입관하기 전에. 예, 원래 그렇잖아요. 입관하기 전에 힘 잠깐 내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네. 하다가 훅 가는 거. 만족. 자, 그래서 약간 만성병은 저는 하여튼 뭐 몸을 상할 스윙이 아니라면 그 나름대로 일관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투자는 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급성병 같은 경우는 사실 고쳐줘야죠. 빨리 고쳐줘야죠. 몸 다치기 전에. 네, 그런 거는 또 그게 습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되기 습이 전에, 되고 예. 그거 치유하려고 자기가 연구해서 막 이렇게 뭐 또 잘못된 지적질 듣고 그러면 또 반대로 가요. 이렇게 가던 공을 또 잘못 지적질 받고 그걸 한참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가요. 그 저희 골프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통통 모시기로. 예, 그래서 계속 일로 갔다 예. 일로 갔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폼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99%가 해결된 거잖아요. 나머지 1%가 있어요. 예. 이게 중증 화상.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 가야 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원포인트 레슨 가지고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2번 시켜야죠. 2번. 그러니까 진천 같은 데나 이렇게 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계속 맞아가면서 고친다. 뭐 이런 합숙해야 되네, 합숙. 합숙을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을 한 달 동안 못 치게 하고, 빈스윙만 계속해서 뭔가 그 버릇을 잡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이제 의사가 필요한. 이게 이제 대면의 레슨이 필요한 저는 어떤 상황일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이제 아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크가 계속 나요. 예, 끝도 없이. 아주 미치겠어요. 이게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지경. 공포스럽고. 입스가. 드라이버 입스가 왔어요. 그 다음에 공이 막 확 꼬꾸라지듯이 날아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가 뭐라고 막, 게다가 이거는 또 사실 심리적인 어떤 병하고도 겹쳐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증 환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정말 붙어가지고 뭔가를 조치해주고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어떤 중증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양심을 걸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정말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대전제들을 자, 어떤 대중화,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가 일어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골프 라이프를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의 팔로워들이 제 라이프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시지? 빈스윙 하고 계시나? 요즘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계속 꾸준히 하시나? 요즘 성적은 어떠시지? 요새는 어떤 책을 보시나? 요새는 또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내가 또 내가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골프 라이프를 저도 보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어 가려고 하는 욕구? 또 그런 게 이제 뭐 드러내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는 팔로우가 한동안은 구달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이 방송 쪽에서 어쨌든 알려져 있으니까 구달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팔로우들이 막 붙어 와 구달이다 그러고 막 엄청 붙어 한 2달 안에 다 떨어져 나가요. 실체가 드러나면서. 선생님 무슨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팔로워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팟캐스트에 설명드릴 것처럼 이런 골프 라이프 전체를 드러내는 어떤 지표, 객관화된 지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골프 내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쫙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뜩 보면 이 사람이 내공이 12만 3천 점 정도 되는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서로의 서열화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내공은 이제 뭐 핀스윙 얼마나 하고 있냐, 스프링 골프 얼마나 하고 있냐, 필드 골프 얼마나 하고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종합으로서
어떤 지표가 만들어지고 그 지표를 통해서 서로 우선은 뭐 알아볼 수 있고 서열화도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쌓아가는 어떤 객관적 지표,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어떤 피드백, 그런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는 생각에 이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움과 가르침의 연세가 있는 뭐 이런 어떤 공간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욕구,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어떤 필드가 이제 골프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올가나이제이션 하는 그런 앱. 그런 것이 갖는 어떤 연관 파급 효과, 그런 경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반 1, 2 책을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죽었다. 병원이 병을 만든다. 그런 어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논지인데, 게다가, 제가 팟캐스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모스. 모스요? 증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인류학자인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행동주의 경제학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 이후로 이제 인간이 합리적 소비의 주체다라고 하는 가설들을 다 뒤집고 있는 최근에 이제 주장들이잖아요. 인간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힘이 뭐냐. 그거를 이제, 비합리적 인간의 소비. 아주 단적인 예로 뭘 드냐면, 선물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거냐. 선물? 빼빼로데이가 없으면 유지될 거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생스기빙 데이. 뭐 이런, 뭔가 내가 반드시 뭐 선물도 이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주는 건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하죠. 뇌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닌 비경제적 활동으로 해서 선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멀리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멀리건. 멀리건 없으면 골프 안 됩니다. 진행이 안 아니지, 돼요. 그 멀리건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행위 아니야? 멀리건 멀리건 안 주면 저 새끼 내기 안 하고 갈 것 같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 멀리건 오케이 이런 거 선물 아니에요? 자, 저렴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스템, 가장 인간의 어떤 합리적 소비를 근거로 해서 움직일 것 같은 이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비자본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비합리적 소비의 토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스 증여론을 보면 인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쨌든 그 증여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부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화폐 경제가 생겨나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 경제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그 교환을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고 막 불규칙해지고 불편하니까 조개나 뭐 이런 것들을 중간 매개체로 이용해 가지고 조개 몇 개와 얘를 바꾸고 조개와 얘를 바꿔서 뭔가 유통되는 어떤 경제적 교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 간의 물물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증여였고. 그런 어떤 문화인류학적 근거들을 이 사람이 막 발굴해가지고 막, 섬에도 가서 조사하고 막, 이 원시 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하면서 결국은 어떤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적 비판,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뭐 그 얘기가 맞다 틀리를 떠나서 사람들은 증여심, 요즘 이제 뭐 인터넷에서 SNS 같은 데에서 보면 이제 공유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소비,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람은
뭔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함께 살자라고 하는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착한 소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SNS 세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추동해내는 분위기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조합 활동. 좋아.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로 캐나다 경제를 네덜란드 경제를 또 스페인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협동조합.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요즘 와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보면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요. 조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운동, 그런 어떤 변화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변화의 어떤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골프는 소비적 운동이다. 저는 이런 어떤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 혹은 생태계를 훨씬 가속화시키고 추동시킬 수 있는 것과 얘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는 소비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뭐죠? 공이죠. 공이요. 네, 수도 없이 장가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들, 우리가 꼭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그 약이라는 게 이제 연습도구 같은 게 있겠죠. 연습도구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늘상 소비돼야 되는 거고, 사람이 안 아프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약회사의 매출 규모는 엄청나죠.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약을 먹어야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어떤 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어떤 골프에서 소비되는 어떤 소비. 그런데 이 소비재들을 보면, 지금 골프에 쓰여진 이 소비재들을 보면 완전 버블이라는 거예요. 완전 버블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이제 제가 진천으로 내려가든지 뭐 하면 제가 지금 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좀 더 스터디를 해서 볼 특집을 시리즈로 쫙 해보려고. 정말 타이틀 리스트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마크 지우고? 마크 지우고. 냄새, 향기, 무게, 질감, 날아가는 볼이 터치되는 터치 감각, 실제로 공을 스크린에서 때려봤을 때 제일 멀리 간 공 10개를 섞어서 때렸어. 그 중에서 타이틀 리스트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럼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600원짜리와 6,000원짜리의 공이 있는데 이건 가격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보면 5% 차이 이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죠. 많아야 10%, 5%. 이거 뭐지? 10배, 가격은 10배 차이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버블이고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골프 업계다. 그리고 그걸 추동해내고 막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어서 그런 의식 속에 우리를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뭐 나는 그래 난 선물 받아서 뭐 이렇게 치니까 난 타이틀 리스트 쳐 그러지만 그 타이틀 리스트를 소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골프를 못하게 만드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잖아. 저는 안 써봐서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뭐 어쩌다 이렇게 뭐 비싼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뭔가 편하게 가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뭔가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허위의식이 사실은 골프의 대중화를 막는 거고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의 아이들이 골프를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꾸 사주니까 비싸도 사주니까. 누가 그렇게 사줘 너를? 아니 제가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비싸도 계속 사주니까 가격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는 좋다 이거예요. 그 뭐 다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소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 뭐 예를 들어 양말을 뭐 그렇게 브랜드 제품을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속옷 아니면 뭐 토시 뭐 이너웨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브랜드일 필요도 없는 거고 우선 그렇게 손쉽게 이게 교체가 가능한 어떤 것부터 쓴다. 그게 뭘 지탱하는 거냐면, 자, 내가 나의 선생님이죠. 나는 그걸 팔로잉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필수적인 소비를 해. 그럼 이 사람한테 도움이 돼.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도움이 돼. 서로 나눌 수 있어. 또 이 사람이 소비를 해요. 도움이 될 수 있어. 제가 이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런 모델에서 가장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이걸 요런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존 선수, 미카엘, 나라라, 낭만자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는 거의 경지 나름대로 치고 필드 골프하면 90점으로 치는데 꽤 남을 가르쳐 줄 만한 어떤 역량과 소양을 갖췄어. 그런데 그냥 내 취미 삼아 나를 팔로잉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제안도 해주고 가끔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뭐 같이 스크린도 치고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살살 그런 활동을 나한테 성심성의껏 했더니 한 30만원 생겼네. 한 40만원 생겼네. 요거 가지고 라운드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걸 발전시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평생 골프를 즐기고 가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한 50이 되고 60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이걸 좀 더 내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뭐 그걸 완전히 노후 보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골프 라이프를 계속 영위해가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이 사람한테 뭐 레슨비를 주고 뭔가 지불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써야 될 것을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어떤 커다란 힘이 될 에너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뭔가 어느 정도 양이 되고 규모가 된다면 이 자체가 뭐 조합이 되든지 사회적 기업화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골프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이게 풀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마음골프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뭔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 속에 내가 어디까지 가다가 이게 도저히 뭐 안 되겠다라고 접는다 하더라도 내가 안정되게 어쨌든 이 현재 시스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5년이나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고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만큼 뜻이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배움과 가르침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어떤 공유경제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결합시킨다. 그러기에는 역시 자기 합리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골프라는 운동은 그런 어떤 실험적인 노력을 해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학교를 세우는 일을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마음골프 학교와 비슷한 행복골프 학교를 세우는 일은 딱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팔로워와 팔로잉이 이렇게 연쇄되어 있는 속에서 이 팔로잉, 그러니까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깨 가지고 있는 어떤 쌤들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레슨 센터를 여기저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와서 레슨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뭐 장비가 필요하다면 프로 한 사람이 지금 요새 뭐 프로들이 스튜디오 같은 거 많이 차리거든요. 뭐 좀 레슨 한다는 사람들은 막 스윙 분석 장비 갖다 놓고 막 하고 막 모션 카메라 갖다 놓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몇 억이 들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 그게 한 벌만 갖다 놓으면 여럿이 나눠 쓰면 되는 거거든요. 한 세트만 준비해 놓으면 뭐 임대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스윙을 저는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로 공유해서 렌트해서 쓰고 그 비용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여야지 지금까지 마음골프 학교를 해왔던 것처럼 제가 교장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작전상 후퇴한다. 어디로 후퇴하냐? 일단 진천으로 가려고요. 진천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도구의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 9가지 플러스 보조 9가지 정도가 있고, 보약도 좀 개발하려고 그래요. 몸보신 보약을 좀 개발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걸 인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좌. 지금은 제 것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새로 찍어야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찍어놨던 것은, 구마운 골프의 것이기 때문에 저 새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찍죠. 그거 저만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이제 뭐 스윙을 이렇게 해라 붙여라 돌려라 하는 건 제가 원천적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그런 식의 어떤 모션 중심의 레슨, 액션 중심의 레슨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가 넘치고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올려놔가지고는 경쟁력도 없을 것 같고 차별성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인문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골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찍어놓은 어떤 레프리님의 영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사실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박경호 프로 지난번에 나왔죠. 박경호 프로의 어떤 퍼팅 이야기, 또 골프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김태균 프로 같은 거. 오늘도 낮에 왔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송호 선생님의 컨텐츠 같은 경우 뭐 이런 걸 찍어서 계속 올려서,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테크니컬리 아니면 또 병증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두고 기억해두고 자기가 간직하면 평생의 골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 뭐 그런 게 보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진천에서 좀 도구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는 일종의 처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기초적인 것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걸 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생태계 속에서 서로 가리키고 주고받다 보면 신약이 개발되겠죠. 임상실험 거쳐야 되는 아니 내가 하다 보니까 요런 도구를 썼더니 이런 병증은 치유가 잘 되더라.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래서 써봤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생태계에서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먹고 죽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임상시험이 임상시험이 되고. 그래서 이거 괜찮아. 여러 사람이 써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제가 신약으로 등록해 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약이 뭐 마구마구는 아니어도 뭔가 좀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약이 개발되면, 예를 들어 아까 18가지 했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25가지가 됐어요. 좋은 약이. 그러면 처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저는 아주 기본적인 처방을 몇 가지를 알려주겠지만, 이 속에서 하다 보니까, 김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처방은, 그건 좀 보기 프레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맞는 처방이고, 백돌이 너는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 라고 한 처방이 굉장히 발달할 거라는 거죠. 서로 막 처방해주면서. 그러면, 저는 18가지의 약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가지 정도의 처방을 제가 뭐 슬라이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1번 약, 3번 약을 합해 드시고 이건 2번 약, 7번 약을 2주간 복용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렇게 적었다 이거예요. 근데 약도 풍부해지지만 처방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 그게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지성이다. 집단적 에너지가 그 속에서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검색에서 처음에 치고 들어가서 슬라이스 어떻게 하면 되죠라가 50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쓴 거밖에 없어, 처음에는. 근데 이게 막 하니까 500가지, 5000가지의 처방이 나오고 그게 연령대별, 남녀별, 체형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갈 거다. 여기서부터 꿈이. 하여튼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그리고 앱은, 이제 요게 아까 얘기한 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앱은, 외주를 줘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무적인 미팅을 하고 있고, 앱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잡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견적을 받을 만큼의 어떤 그 상태,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내일 이제 개발을 담당을 회사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요 작업을 하는 데까지는 한 3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그동안 좀 해왔어요. 개발도 좀 해왔고 책도 좀 써왔고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면 머니투데이는 요런 생각을 가지고 요 약과 처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컬럼을 한 10대 편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듬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면서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처방도 만들어보고 하는 일을 제가 한 3월까지는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앱은 지금 목표는 내일 이제 미팅을 해봐야 알겠지만 6월 전에는 내심 목표는 일단 테스트 버전으로 나오는 건 한 4월 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도 뭐 목표는 잡으시는 게. 어차피 밀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고 밀리는 게 낫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빨리 좀 만들어서 함께 좀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뭘 이렇게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도 써보시고 저도 쓰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오로지 유일한 팔로잉 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다 팔로우 이런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굉장히 중층적인 구조로 점점 좀 만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장점이 이게 좀 우리 이제 이 카페나 또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면 외부로 열어서 저는 많은 프로들이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프로들도 막 들어와서 자기 제자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제자를 관리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앱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를 관리하기 좋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속에서 나름대로 좀 행복한 골프를 영위할 수 있다면 다른 프로가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간 뭐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갑자기 막 절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회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회춘. 그래서 나라도 어쨌든 지금 병신년이 가고 저는 사석에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 국군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사이에 박근혜 동상을 하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어떤 그 위인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동원이 됐어요. 당군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헌재에서 가능한 빨리 좀 결판을 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작동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꼴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몰랐을 뿐이 나라꼴은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정말 속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보여준 위대한 우리의 그래서 그걸 뭐 끌어내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건가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연말에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처음 촛불 시위를 할 때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 이러고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나라냐. 근데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7차, 8차 촛불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 손에 어떤 게 들려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그러니까 저는 촛불혁명이 어떤 SNS적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세계사 근대화 100년을 놓고 보면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화 되어 온 거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의 형태로 정착된 게 대한민국 정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뽑을 때는 뭐 저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막 손금이 없어져라 빌지만 되고 나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는 어쩔 수도 없는. 그리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뭣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 또 나도 바꿔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거 하고. 그게 지금 하여간 수십 년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SNS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아주 강고히 자리 잡은 결과가 지금 촛불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었는데 주인 노릇을 못했는데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해놓고 우리가 잘
어떤 SNS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얘들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바라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이게 뭐 지금 부채도 많고, 가계부채도 뭐 1,000조가 넘어가고, 또 뭐 미국, 일본 뭐 이 속에 끼어가지고 지금 뭐 오갈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흥이 많고 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잘 시스템이 좀 정말 노력하면 된다는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춰지고, 이게 어떤 부정과 어떤 비리를 좀 근절시키고 뿌리를 좀 캐내고 이러면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속에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나 빚, 또 이 어떤 불균형, 아이들의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뭐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타파할, 뭐 2, 3년 굉장히 어렵겠죠. 앞으로도 뭐 그렇게 1, 2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사람이, 저도 이제 막 좌절도 해보고 시련도 겪어봤지만, 결국은 지금이 힘들어서 사람이 목숨을 끊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러는 거죠. 이게 도무지 뭐 빛이 안 보일 때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힘이 안 이게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30년 가까이 온 골프를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돌파구가 좀 보이고, 아 이게 좀 뭐 뜻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에너지가 생겨나요. 도전의식도 생겨나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의 운세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더불어 어쨌든 골프도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길을 가지고 빛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더라도 또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